안녕하세요. 야단 만개입니다. 바람 살랑이는 이 좋은 날, 잠시 마음 쉬어가실 수 있도록 조용한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릴게요. 편안히 앉으셔서 함께 해주세요. 옛날 경상도 안동 땅에는 억새라는 백정이 살았습니다. 억새는 생김새가 하도 사나워서 별명이 글쎄 두억신이었답니다. 그러나 속마음이 너그럽고 인정이 많아서 푸주간엔 늘 사람이 많았지요. 억새야, 고기 한 근만 썰어다오. 알겠수다. 억새는 묵직한 칼로 고깃덩이를 시원스레 썰어 주었습니다. 억새 이놈, 어찌 내 고기만 야박하단 말이냐? 같은 양인데 공연한 12회다. 내가 적다 하면 적은 거지. 어디서 말대꾸냐? 푸주간에 처음 온 최진사 영감이 괜한 트집을 잡아물고 늘어졌지요. 이 영감은 장터의 고깃집을 돌며 괜히 행패를 부리는 양반이었습니다. 그렇게 고기를 더 받아내려는 수작이었지요. 이번엔 억새네 가게가 그 표적이 된 셈입니다. 그러자 억새는 별 말도 않고 그저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 인상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큰 소리 치던 최 영감도 흠칫 놀라 입을 다물었지요. 내 말은 그저 조심하라는 것이니라. 최진사는 고기를 챙겨서는 불이 나게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보던 손님들이 하나같이 혀를 찼지요. 억새가 평소에 얼마나 인심 좋은지를 모를 리 없었거든요. 잘했다, 옥새야. 덕분에 속이 다 후련하구나. 양반이란 작자가 고깃간이나 터는 꼴이라니. 참 딱하다 딱해. 참나, 양반들 중에 멀쩡한 작자 보셨소? 억새는 누구에게나 인정이 많았지만 양반이라 하면 이를 갈았지요. 장터에서 행패 부리고 갑질을 하는 자들은 을의 양반이었으니까요. 억새야, 또 양반이랑 시비 붙었느냐? 그러다 화 입는다니까. 염려는 접어둬라. 내 산 누구한테 져줄 위인이 아니다. 이 녀석 말하는 것 좀 봐라. 너한테 신경 쓰는 사람 나밖에 더 있냐? 그런 억새를 살뜰히 챙기는 이가 한 명 있었지요. 동네에서 같이 자란 여종 향심이었습니다. 잘 알고 있다. 향심아. 실은 아까도 욱했는데 네 생각나서 꾹 참았다. 고마우면 고기나 더 내놓거라. 내일 주인 어르신 회갑이라. 이걸로는 모자라니라. 향심이는 생긴 것도 곱고 말씨도 정다웠지요. 하여간 장터에 누구든 한 번 보면 호감을 가지게 되는 처녀였습니다. 심지어 양반댁 도련님까지 기웃거릴 정도니 인기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험상궂은 억새하고만 죽이 잘 맞았지요. 안 그래도 넉넉히 담았다. 얼른 가져가. 진짜냐? 잘했네. 억새야. 역시 소꿉 친구가 최고다. 너는 고기 얻어갈 때만 친구냐? 그게 무슨 섭섭한 말이야. 저번엔 내가 몰래 감자랑 고구마도 챙겨줬잖아. 농이다 농. 이거나 얼른 들고 가라. 억새와 향심이는 아이적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죠. 하여 남들이 보기엔 짝사랑이든 정분이든 분간이 어려웠지요. 어른이 되어서도 그 인연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틈만 나면 웃으며 티격태격하곤 했습니다. 억새야, 우리 마님 주신 약과인데? 너도 한 입 해봐라. 양반댁에서 준 걸 뭐 그리 자랑스럽게 물고 오는 게냐? 그래서 안 먹는다는 거야? 누가 안 먹는댔느냐? 어서 내놔라. 네 덩치에 한 개 갖고는 택도 없지. 이거나 하나 더 받아라. 향심이는 말은 퉁명스럽게 하면서도 억새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억새도 향심이를 위해 고기를 푸짐히 얹어주곤 했지요. 두 사람 사이엔 늘 익숙한 웃음이 오갔습니다. 내가 없으면 너는 어찌 살았을까 몰라. 그러게 말이다. 억새는 향심이가 곁에 있는 것이 마냥 좋았지요. 사실 그녀를 마음에 품고 있었지만 함부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바랐지요. 이 평온한 날들이 오래오래 이어지기를. 그러던 어느 날
장마비가 장대처럼 퍼붓는 저녁이었지요. 향심이가 비를 흠뻑 맞으며 억새의 푸죽간에 나타났습니다. 향심이 아니냐? 이 비를 다 맞고 못하러 왔어. 할 말이 있어서 왔다. 그래 뭐냐? 주인마님이 나보고 첩실이 되라더라. 그 말에 억새는 심장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요. 평생 말은 못했어도 향심이의 사내는 자신일 거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넌 받아들였느냐? 그럼 어떡하느냐.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집에는 빚도 많다. 억새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허나 손끝이 떨리는 걸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잘 됐다. 이제는 마님이라 불러야겠구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느냐. 그럼 축하할 일을 뭐라고 하느냐? 몰라. 억새 넌 내 마음도 몰라주고. 향심이는 울면서 가버렸습니다. 억새는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지요. 이제는 약과도 대골 간다더니 네가 준 약과 맛이 징하게 오래도록 입에 남겠구나. 그렇게 한 해가 지났지요. 계절은 어느새 겨울이 되었답니다. 억새는 한숨이 늘었지만 그래도 향심이를 찾지는 않았답니다. 모든 것을 잊고 그저 오늘도 힘차게 고기를 베었지요. 아니, 왜 자꾸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가? 시끄러워서 일을 할 수가 있나? 어째 바깥에서 말탄 파발꾼이 저작거리를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데다 고래고래 고함을 치고 있었지요. 뭔가 큰일이 난 게 분명했습니다. 왜구다. 바다 건너 왜구가 쳐들어온다. 백성들은 속히 대피하시오. 이게 웬 청천벽력이란 말입니까? 왜구가 쳐들어오다니요. 놀란 억새가 가게를 뛰쳐나갔지요. 저 멀리 언덕 너머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느새 왜구가 이곳 안동까지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왜구가 너무나도 많구나. 도저히 싸움이 되질 않는다. 다들 속히 후퇴하시오. 병사들이 창칼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그 뒤로 장수가 투구를 팽개치고 뛰고 있었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점잔 빼던 사대부들도 수염이 휘날리게 도망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걸음아 날 살려라 토끼는구나. 양반 채통이고 뭐고 약에 쓸 데도 없다. 억새는 그 광경을 보며 혀를 끌끌 찼답니다. 헌데 억새의 눈이 갑자기 왕방울만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향심이 주인마님이 아랫마을에 산다고 하지 않았나? 향심이가 첩실로 들어간 집이 바로 저곳이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하늘을 보니 억새의 마음이 다급해졌답니다. 혹시라도 향심이가 왜구와 마주쳤으면 큰일이니까요. 해서 억새는 푸죽간 식칼을 허리에 차고 아랫마을로 달려갔습니다. 향심아, 제발 대답 좀 해주라. 어디 있는 게냐? 하지만 마을은 이미 사람 사는 터전이 아니었습니다. 왜구놈들이 마을을 짓밟고 불을 지른 탓에 거리는 온통 재덤이었지요. 부서진 기왓장과 탄목재들 그리고 사람들의 주검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억새는 그런 폐허 속을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헤매고 다녔습니다. 여보시오, 혹시 향심이라는 처녀를 보신 분 없소? 그러다 다 쓰러져가는 노인을 하나 발견했지요. 피범벅이 된 몸으로 간신히 숨만 붙어있는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여인네들은 죄다 왜구에게 끌려갔소. 어디로요? 어디로 데려갔는지 아시오? 남쪽으로 데려갔소이다. 헌데 그놈들 숫자가 장난이 아니오. 마을 사람은 억새를 말려보려 했지요. 허나 억새는 이미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억새는 미친 듯이 그 방향으로 내달렸지요. 얼마나 달렸을까요? 언덕 너머에 왜구의 진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 덮인 벌판에 세워진 천막들이 보였지요. 그리고 그 앞을 오가는 낯선 병졸들이 그득했습니다. 억새는 한치 망설임도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이놈들아, 향심이를 내놓지 못할까? 억새는 푸죽간 식칼을 뽑아들고 사납게 외쳤지요. 그러자 왜구들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야? 이 조선놈은? 다짜고짜 무슨 헛소리야? 실성했나 보군. 오늘 니놈들이 잡아간 여인들 어딨느냐? 어서 당장 내놓거라. 이놈 봐라. 말끝마다 명령질이네. 어차피 여기서 죽을 놈이 뭘 그리 큰 소리를 떠는지. 왜구들은 억새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지요. 그러더니 저마다 칼을 뽑아들고 다가왔습니다. 그 손놀림이나 눈빛을 보니 사람을 죽여본 손이라 단번에 느껴졌지요. 해, 이놈 먼저 베는 놈한테 한 양 어때? 좋지. 난 10토막 낼 테니 10냥 가져가야겠군. 왜구들은 실실 웃으며 지들끼리 농을 던졌습니다. 그 꼴을 보니 억새 가슴 속에 천불이 났지요. 억새는 이를 악물고 푸죽간 칼을 단단히 쥐었습니다. 이놈들아, 조선 땅이 니들 잔치상이냐? 잔치상이지 왜 아니겠느냐? 너도 이만 상판에 고기로 올라가거라. 왜구는 칼을 휘두르며 덤벼들었지요. 헌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왜구가 힘껏 내리친 칼을 억새가 푸죽간 칼로 덜컥 막았지요. 밀린 쪽은 오히려 왜구놈이었답니다. 아니, 이놈이. 억새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왜구의 대갈통을 단칼에 날려버렸지요. 몸은 주저앉고 머리통만 절구대 마냥 빙글빙글 돌았답니다. 이놈들, 살아 돌아갈 생각 말거라. 억새는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그대로 왜구들 사이로 뛰어들어 푸죽간 칼을 휘둘렀지요. 잠시 뒤 왜구놈들은 죄다 쓰러지고 억새만 헉헉대며 서 있었답니다. 향심아, 어디 있든 꼭 찾을게. 이 옥새가 널 볼 때까지 멈추지 않으련다. 억새는 진영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뒤편 철창에 갇힌 아녀자들이 울고불고 있었지요. 억새는 철창을 열고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혹시 향심이라는 처자를 보지 못하셨소? 그때 마을 여인이 말했지요. 미색이 고운 처자만 따로 묶어 더 큰 진영으로 끌고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맙소. 그럼 어서 도망가시오. 아니, 어딜 가려고 그러시나요? 더 큰 진영에 찾으러 가야 하지 않겠소? 그리고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다시 달리기 시작했지요. 억새는 추운 벌판을 외로이 달렸습니다. 절벽 아래 너른 해변에 왜구들이 큼직한 진을 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향심아, 기다려라. 내가 간다. 옳거니 저기로구나. 참 많이도 모였네. 억새는 이를 악물고 침을 탁 뱉었습니다. 바닷가를 제 집처럼 밝히고 앉은 꼬리 속 뒤집어졌지요. 하지만 왜구는 수천, 억새는 혼자였지요. 냅다 달려들었다간 경을 칠 판이었습니다. 하여 억새는 일단 바위 뒤에 몸을 숨긴 채 칼자루를 꼭 쥐었습니다. 죽는 건 두렵지 않지만 헛죽을 수는 없지. 그렇다고 무턱대고 왜구 진영으로 달려들 순 없었습니다. 해서 억새는 일단 주변을 살피기로 하였지요. 진영 주변을 돌며 언덕과 숲을 살피던 억새는 뜻밖의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웬 병사 100여 명이 왜구들에게 포위당한 것이었죠. 누가 봐도 조선 병졸 차림이었습니다. 헌데 숫자는 많아도 겁먹은 눈빛에 허둥대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왜구 정찰대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놀려대고 있었지요. 자기들이 더 많은데도 꼼짝을 못하다니 한심하구먼. 억새는 말없이 푸죽간 칼을 빼들고 그대로 왜구 정찰대에 뛰어들었습니다. 먼저 한 놈의 목을 치고 다른 놈의 팔을 베어냈지요. 칼이 번쩍일 때마다 왜구들이 나가떨어졌습니다. 그제야 폐잔병들의 얼굴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쟤 뭐야? 백정 아니냐? 저 녀석 혼자 싸우는데 우리가 물러설 수야 있나?
기세가 오른 병졸들이 외마디 함성을 지르며 칼을 뽑았습니다. 잠시 후 외구 정찰대는 모조리 쓰러졌지요. 이봐, 자넨 누구요? 죽을 각오로 온 백정이요. 향심이라는 처자를 찾고 있지. 어느새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억새와 폐잔병들은 외구의 진지에서 물러나 몸을 쉬었지요. 우리는 평양감사 이덕춘 대감의 사병이요. 대감께서 순절하신 뒤 원수를 갚고자 다시 모인 것이요. 또 양반이군. 살았을 땐 시켜먹고 죽고 나니 복수하겠다? 웃기는구만. 아니, 말이면 다인 줄 아시오? 대감께서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모르는구만. 폐잔병들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금방이라도 말다툼이 벌어질 모양새였지요. 그때 뒤편에서 한 처자가 다급히 달려와 말리는 것이었지요. 공연한 말다툼은 접게. 이분 말 하나도 틀린 것 없네. 혜화 씨,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다투는 꼴을 보게. 이분 말씀에 힘을 실어주는 셈이지 않나. 그러니 진정하게나. 억새는 처자의 아름다움에 잠시 말을 잃었지요. 저리 고운 얼굴은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달빛처럼 맑고 맑은 인상이 마치 그림첩 속 여인 같았지요. 백정 주제에 어찌 저리 고운 여인을 가까이서 마주하랴 싶었다니까요. 그리하여 억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실수했어. 조선 사람끼리 칼을 들 일은 아니요. 압니다. 임원 댁까지 홀로 오신 걸 보면 뜻이 있으신 분일 테니까요. 해와라 소개한 처자의 말에는 묘한 품위가 배어 있었지요. 하는 말도 사리에 맞으니 억새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공연한 사연을 들춰서는 안 된다는 듯 단단했기 때문이지요. 저희가 이곳까지 온 건 죽으려는 게 아닙니다. 외구에게 끌려간 백성들을 구하려는 마음 하나였지요. 나도 마찬가지요. 반드시 찾아야 할 리가 있어서 왔소. 그렇다면 함께 싸우는 게 좋겠군요. 어찌하십니까? 저희와 힘을 모아주시겠습니까? 억새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혼자 싸운다 한들 저 수많은 외구를 상대하기란 힘든 일이었지요. 죽을 각오로 왔긴 합니다. 허나 살아 돌아갈 가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함께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향심이를 구하려면 이 길 말고는 달리 없었지요. 조수다. 다만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내 발목을 잡는 자가 있다면 그땐 용서치 않을 것이요. 겁낼 것 없습니다. 여기 있는 누구도 억새님의 길을 가로막지 않을 것입니다. 처자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고 말끝엔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억새도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푸죽한 칼을 손에 쥐고 그대로 바닷가 외구 진지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진지에는 외구들이 우글우글했지요. 여기저기 화토불을 피워놓고는 술잔을 돌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조선에서 약탈한 재물을 마구 헤집어 놓고는 정신없이 잔치를 벌였답니다. 한바탕 퍼마시더니 하나둘 널브러져 코를 골며 쓰러져 버렸지요. 그 틈을 타 억새와 해와는 진영 안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혹시라도 포로가 남아있을까 싶어서였지요. 헌데 아무리 구석구석을 뒤져도 조선 사람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뒤쪽에 뭐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서 가보시지요. 억새와 해와는 진영 뒤편으로 난 좁은 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무슨 일이랍니까? 언덕 아래에는 시체가 수북이 쌓여 있었지요. 외구놈들이 조선의 백성들을 몰살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어찌 이리도 잔혹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런 짐승 같은 놈들. 내 이것들을 살려두지 않으리라. 향심이도 이미 변을 당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억새는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지요. 향심아, 내가 미안하다. 너무 늦었구나. 네가 이렇게 될 때까지
내버려둔 내 탓이 크다. 그간 품고 있던 희망도 그 자리에서 모조리 무너져 내렸지요. 다시는 향심이의 얼굴을 볼 수 없다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억새는 도무지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화가 치민 억새는 푸죽한 칼을 움켜쥐었지요. 해와 처자, 이제부터 나 좀 도와주시오. 왜구놈들의 배를 불태울 것이오. 알겠습니다. 배를 태워야 놈들의 등줄기도 끊길 테니까요. 둘은 곧장 포구 쪽으로 향했지요. 포구 끝에는 왜구의 군선 여러 척이 정박해 있었지요. 헌데 배 위에는 보초 서는 이도 거의 없었습니다. 잔치에 취해 모두 널브러졌기 때문이지요. 어디 한번 불맛 좀 보거라. 먼저 억새는 기름통을 부수고 배 밑바닥에 불씨를 던졌습니다. 해와는 노끈을 이어서 배마다 옮겨다니며 횃불을 던졌지요. 잠시 후 불길이 갈기갈기 배를 태우며 번지기 시작했답니다. 이게 뭔 일이냐? 어서 불을 꺼라. 왜구들은 벌떡 일어나 날뛰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불은 바닷바람을 타고 번졌지요. 줄줄이 불꽃에 휩싸인 군선은 포구를 밝히며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억새와 해와는 몸을 낮추고 빠르게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포구에 정박해 있던 군선마다 불길이 일자 왜구들은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불을 끄랴, 배를 구하랴, 어쩔 줄을 몰라 허둥댔지요. 그 틈을 타 조선군이 진영 쪽에서 반격을 시작했답니다. 고작 100여 명 남짓이었지만 왜구놈들은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났지요. 저기다. 저쪽에서 습격해왔다. 배부터 살려야 하나? 저놈들부터 막아야 하나? 어휴, 미치겠구나. 억새는 칼을 움켜쥐고 닥치는 대로 왜구놈들을 베어 넘겼습니다. 백정으로 칼만 잡고 살아온 이였으니 그 손놀림이 보통일 리 없었지요. 칼에 베인 놈은 숨도 못 쉰 채 그 자리에서 뻗어버렸습니다. 그 사이 왜구의 진영은 완전히 엉망이었지요. 타오르는 군선들, 날뛰는 군마들, 외치는 병졸들로 진영 전체가 뒤엉켰습니다. 수천이나 되던 왜구 병사들은 제풀에 놀라서 갈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놈들, 절반은 불을 끄고 절반은 적을 쫓아라. 북원은 저놈들 정체부터 밝혀라. 그제야 왜구의 장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키가 8척은 돼 보이는 무시무시한 사내였지요. 저놈들이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이쯤에서 물러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지요. 처자 말이 옳소. 억새와 해와는 조선군과 함께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막아서는 놈은 거침없이 베어가며 탈출을 시도했지요. 하지만 쫓아오는 적은 끝도 없었습니다. 저기 있다. 조선놈들이 저기 달아난다. 잡아라.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이제 보니 뒤에서는 왜구 장수가 직접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앞쪽엔 왜구 병력이 도열해 길을 막고 있었지요. 조선군은 양쪽에 끼어 포위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다들 어쩔 줄 몰라 할 때 억새가 나섰지요. 내가 저놈을 막을 테니 당신들은 빠져나가시오. 아니, 왜구 장수를 혼자 상대하시겠다고요? 누가 봐도 장수는 쉬운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해와는 간곡히 말렸으나 억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다 같이 죽자는 말이오? 걱정 말고 어서 가시오. 난 살아 돌아갈 마음 진작에 끊었소. 향심이가 없는 세상을 억새는 더는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죽기 전에 이놈들을 하나라도 더 데려가겠다는 생각뿐이었지요. 해와는 억새의 눈빛이 바위덩이처럼 단단해진 걸 보고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디 하늘이 돕는다면 꼭 다시 뵐 수 있을 겁니다. 그야 당연하지요. 살아남으면 거기서 보지요. 은희님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해와는 억새의 소매를 붙잡고 놓을 줄 몰랐습니다.
허나 갈 길이 바빴지요. 해와는 눈물을 흘리며 말없이 조선군과 함께 자리를 떴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물러나자 억새는 홀로 외구 장수를 마주했지요. 네 놈이 우리 배에 불을 질렀느냐? 왜 따뜻해서 좋으냐? 고마워할 거 없다. 입담은 좋구나. 허나 그것도 오늘 밤이 끝이다. 주위에 호위병들이 달려들었지요. 허나 억새의 칼 앞에 죄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억새는 장수를 향해 칼을 겨누었지요. 내 놈들이라면 우리 집 돼지도 겁 안 내겠다. 뚫린 입이라고 막 나불대는구나. 곱게 죽을 줄은 말거라. 장수는 커다란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지요. 곧 두 사람은 한판 싸움을 벌였습니다. 외구 장수의 칼질은 날쌔고 맹렬했으나 억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푸주칼을 번쩍 들어 받아내며 연달아 튕겨냈지요. 금속이 맞부딪는 소리가 허공에 퍼졌습니다. 조선놈 치곤 제법이군. 하지만 그뿐이다. 그 입 닫고 칼질이나 해라. 말 많은 놈 치고 오래가는 법 없다. 다시 칼이 맞부딪혔습니다. 그러나 한 칼 한 칼 갈수록 억새는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지요. 장수의 날부치가 허공을 가르더니 억새의 팔을 긋고 지나갔습니다. 이거 모기에 물렸나? 팔이 따끔하구나. 피가 흘렀지만 억새는 오히려 더 눈을 부릅뜨고 달려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다리 차례다. 다시 한번 칼이 번뜩이더니 억새의 허벅지에 길게 베임이 생겼습니다. 바지는 금세 시뻘겋게 젖었지만 억새는 주춤하지 않았지요. 억새는 분노를 담아 푸주칼을 휘두르며 맞섰습니다. 두 사람의 칼이 쾅 하고 부딪혔습니다. 외구 장수와 억새는 칼을 맞댄 채 힘겨루기를 벌였지요. 허나 이미 팔과 다리에 피를 줄줄 흘리던 억새는 점점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조선 무사가 내 칼을 피한 줄 아느냐? 네 놈도 그 꼴을 보게 될 것이다. 네 놈이 죽인 게 무사뿐이더냐? 나는 봤다. 너희가 죽인 조선 백성들을. 아이며 노인이며 그 수가 얼마더냐? 외구 장수는 흠칫 놀라더니 이내 비웃으며 말했지요. 약하니 죽는 것이지. 강했다면 그렇게 죽진 않았을 테니라. 그 말에 억새는 이가 갈릴 만큼 분노했습니다. 뼈마디가 으스러질 듯 온몸이 쑤셨지요. 허나 어디서 끌어올렸는지 모를 기운으로 장수를 잇는 힘껏 밀쳐냈습니다. 비틀거리는 장수를 보자 때는 지금이었습니다. 억새는 주저하지 않고 푸죽간 칼을 던졌지요. 칼은 곧바로 장수의 가슴팍에 깊이 박혀버렸습니다. 가서 죽은 사람들에게 싹싹 빌거라. 장수는 휘청이다가 피를 뿜으며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그제야 억새는 무릎을 꿇듯 주저앉았습니다. 향심한 원수는 갚았다. 저승에서 다시 만나거든. 이번에는 같이 살자. 그 말을 끝으로 억새는 고꾸라졌습니다. 몸이 더는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지요. 한편 진영에서는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장수가 쓰러지자 외구놈들은 겁을 먹고 달아났습니다. 그 와중에 억새는 땅바닥에 쓰러진 채 어렴풋이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아프고 시야는 흐릿했지만 분명히 보았지요. 멀리 바닷가 수평선 너머에서 불탄 군선 뒤로 또 다른 배들이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깃발이 흔들리고 도치바람을 타고 밀려오는 듯했지요. 엎친 데 덮친 격이로구나. 외구의 배가 더 몰려온 걸까요? 좀 더 자세히 보려 했지만 시야가 흔들리고 눈꺼풀이 무겁게 감겼습니다. 그리하여 억새는 그대로 정신을 놓고 말았지요. 은희님, 정신이 드시나요? 아니 해와 처자가 아니오. 처자도 저승에 온 것이요? 저승이라니요. 여기는 조선군 군영이옵니다.
지금 억새가 눈을 뜬 곳은 조선 수군이 차린 천막 아니었습니다. 쓰러진 억새는 조선 좌수영에서 보낸 군선에 발견되었지요. 해화가 곁에서 간호하며 병영까지 데려온 것이었지요. 덕분에 또 한 번 살아났소이다. 고맙구려. 살아주셔서 제가 더 고맙지요. 은희님이 아니었으면 우린 다 죽은 목숨이었으니까요. 알고 보니 억새는 왜구 장수까지 쓰러뜨린 큰 공을 세운 셈이었습니다. 이 소문은 곧 조정에도 전해졌지요. 그리하여 조정에서는 억새를 백정 신분에서 면천시켜 주기로 결정했답니다. 허, 내가 면천을 받는다니. 사람 팔자 진짜 알 수 없구려. 꿈 아니옵니다. 생시지요. 은인께서는 이제 천안 백정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해와 처자가 더 기뻐하는 눈치였지요. 어찌나 환히 웃던지 그 모습만 봐도 억새는 웃음이 났습니다.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답니다. 그게 또 뭐요? 조정에서는 억새에게 군관 벼슬까지 내려주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란 중이라 인재가 귀했지요. 그리하여 억새처럼 싸움을 아는 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나더러 앞으로도 왜구놈들이랑 싸우란 말이오? 그렇지만 공을 인정받았으니 기뻐하셔야지요. 벼슬이야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소? 부죽간이나 다시 열까 싶소이다. 그렇다면 그 볕을 제가 대신 써드릴게요. 그 말과 함께 해와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꺼내놓은 말이란 게 이랬지요. 제가 은희님과 혼례를 올리고 싶습니다. 해와 처자는 양반대 규수 아니었소. 이 몸은 백정 출신인데 그게 될 말이오? 억새님은 이제 군관이시고 면천도 받으셨습니다. 그 무엇이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억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눈앞에 선 처자가 어찌나 당당하고도 빛나 보이던지요. 하여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답니다. 그리하여 얼마 뒤 억새와 해와는 정식으로 혼례를 치르게 되었답니다. 혼례날 제일 많이 웃은 사람은 신랑도 하객도 아닌 해와 처자였지요. 억새님, 이제 억새님은 제 난군이십니다. 억새는 혼례를 치른 뒤에도 날마다 전장을 누비며 왜구와 맞섰습니다. 진지를 깨부수고 진지를 공격해서 수많은 왜구를 쓰러뜨렸지요. 하루는 왜구를 물리치고 놈들의 군선을 노획하였습니다. 그 배에는 조선에서 끌려간 포로들이 실려 있었지요. 억새 장군은 그들을 다시 육지로 데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니 그대는 낯이 익소. 군선 안을 훑던 억새는 문득 멈칫했습니다. 그 틈에서 거짓골의 여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요. 뺨은 해쓱하고 머리는 엉켰지만 억새는 단박에 알아보았습니다. 향심이 아니냐? 나다. 억새다. 여인은 처음엔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허나 억새가 성큼 다가가 얼굴을 마주하자 그제야 천천히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지요. 이 꼴로 살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마라. 그깟 놈들이 네 값을 깎을 수는 없는 법이다. 정말 저를 잊지 않으셨습니까? 억새는 대답 대신 손수 자신의 겉옷을 벗었지요. 그리하여 향심이 어깨에 덮어주었답니다. 그 길로 억새는 향심이를 데리고 왔지요. 억새는 해와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았지요. 부인네 그 여인을 참아버릴 수 없었소. 부인께서도 날 이해해 주시오. 역시 서방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부인께서 날 원망하진 않겠소. 저 여인을 외면하셨다면 제가 실망했을 것입니다. 역세 역시 부인은 걸물이요. 그 말에 억새는 말없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하여 향심이도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지요. 앞으로 같은 서방님을 모시며 살도록 하세나. 형님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사할 따름이어요. 이후로 해와와 향심이는 다툼 한 번 없이 살았답니다. 자, 어서 이리 오시오.
오늘도 사랑하는 두 부인과 함께 뜨거운 밤을 보내야겠소. 억새가 얼마나 굳센 사내인지는 새삼 말할 것도 없지요. 외구 수백을 상대로도 물러서지 않던 장사가 두 부인을 어찌 감당 못하겠습니까? 매일 밤 억새는 해화와 향심이 두 부인을 품에 안고 밤새도록 아끼고 달랬답니다. 두 부인은 아주 집안이 떠나가라 자지러지고 또 자지러졌지요. 새벽 달기 울 무렵이 되어서야 셋은 나란히 누워 웃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허허, 여기가 바로 그 집이더냐? 부인들도 감당이 안 된다는 그 장사. 그 말이 괜한 소리가 아니라니까. 부인들이 밤마다 자지러진다지 않소. 참말로 억세란 사내. 여인들 잡겠네. 잡겠어. 그 뒤로도 억새는 공을 거듭하여 마침내 부원수 벼슬까지 올랐지요. 해화와 향심이 두 부인 또한 마음을 맞추어 한 지붕 아래 살았답니다. 후손들은 둘을 한결같이 어머니로 섬겼고 집안은 대대로 흥성하였다지요. 칼끝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하였습니다. 미처 지키지 못한 일을 끝내 잊지 않고 벼슬이 높아도 사랑 앞에 겸손한 사내, 그가 바로 진정한 장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억새가 두 부인과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